안녕하십니까. 평소성설 원장 최승용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요. 이제 저는 이제 평소성설에서 원장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입시를 많이 했었고, 저희 뒤에 오시는 이제 실장님, 저희 2부 하실 실장님이 정말 메인 핵심 입시를 하시는, 한 해에 뭐 이대를 뭐 20, 30명씩 보내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입시에 대한 전문가시고, 저는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6평이 성적표가 지금 고3 부모님도 계시고 고1, 고2 다 계신 거죠? 혹시 고1 관련 손 들어보실래요? 고1. 네. 고2는요? 고2. 고3 부모님들은? 네. 오히려 고2가 제일 많으시네요. 그러면 내용을 어쨌든 다 관련은 있으니까 제가 그 중심을 맡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1년 중에 고3이 되면 가장 중요한 시험이 딱 두 번 있습니다. 6월과 9월. 물론 3월 모의고사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재수생들이 같이 보는 모의고사인 6월과 9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게 보통 3월 모의고사 고3 때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세 개를 놓고 보면 3월 모의고사는 재수생이 없어요. 고3 애들끼리만 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는 시험입니다. 점수도 잘 나와요, 되게. 6월과 9월이 수능 평가원에 출제를 하는 문제고 재수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요한 시험. 그래서 지지난주에 6월 4일 날 가장 중요한 6월 평가원 시험이 있었고요. 성적표는 6월 말쯤 되면 나옵니다. 성적표가 나왔을 때 자, 이 6월 평가원이 중요한 이유는 6평 성적을 이렇게 보면 이런 성적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나오면 우리 아이의 성적표를 보고 우리 아이가 대충 어디쯤은 가겠구나가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거는 학생 내신 가지고 이 정도 내신이면 어느 대학 정도는 가겠구나 하고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이 정도 성적표면 어딜 가겠구나 이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러프하게 할 거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고요. 그것만 조금 쉽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의고사 성적표는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 성적표 마찬가지입니다. 원점수는 안 나와요. 너 이번에 수학 몇 점이야? 80점이야. 이 80점이랑 원점수는 아예 안 나옵니다. 딱 세 가지가 나오는데 표준점수와 백분위와 등급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부모님들 눈에 보기가 제일 좋은 거는 등급이에요. 사실은 이번에 1등급이야, 2등급이야 중요한 거. 하지만 실제 우리가 정시 원서를 쓸 때는 백분위와 등급보다도 가장 많이 쓰는 게 표준점수입니다. 노란색으로 해놨죠. 표준점수가 중요한 이유는 일단 요것 때문에. 자, 아직까지는 뭐 고1 부모님이나 특히 고2 부모님, 고3 부모님도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는 여기 있는 학교는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죠?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저기 뭐 가천대 별로 안 가고 싶은데 위쪽에 있는 학교들을 가고 싶으시죠. 당연히. 그래서 위쪽에 있는 대학교에 보시면 정시에서 반영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무슨 점수?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과학탐구와 사회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쓰는데 저거는 뭐 굳이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지만 과목 간의 점수 격차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변화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어찌됐든 여기 있는 학교든 저 위에 학교든 국어와 수학이라는 이 과목에 대해서 무조건 표준 점수를 그대로 적용을 시킨다. 그래서 시험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수능 성적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까지는 표준 점수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참고로 대학교에서 입결을 발표할 때는 100분위를 발표해요. 전년도 100분위는 얼마고 이번 100분위 얼마다. 이 100분위 발표하지만 실제 저희가 원서를 쓸 때는 표준 점수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 표준 점수는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 시험이 어렵고 쉽고와 같이 시험 본 집단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지표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매번 달라지는 점수이고 지난 시험과 비교할 수 있는 점수가 아니고 독립적으로 시험마다 정해지는 점수예요. 예를 들면 보통은 저희가 수능을 봤을 때 어려울수록 만점의 표준 점수가 높아지는데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145점을 넘게 되면 정말로 어려운 시험 만점이 탐구는 70점이 넘게 되면 매우 어려운 시험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택형 이전 수능에서는요 보통 1등급 컷이 100점 중에 92점인 경우에 만점을 해봐야 134점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2011년 3월 모의고사 때 진짜 시험이 어려웠거든요. 이때 1컷이 59점이었습니다. 100점 중에 진짜 어려웠죠. 모의고사 1등급 컷이 59점인 거 저 때가 처음입니다. 그랬더니 100점을 맞으면 196점이 나옵니다. 이 표준 점수라는 거는 지금 말씀대로 잠깐 정리해드리면 시험이 어려울수록 표준 점수의 만점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써 있잖아요. 지난 시험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얘기하실 때 야, 너 저번에 표준 점수 4월 달에는 130이었는데 왜 이번에 125야? 공부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관계가 없어요.
지난번 130점과 125점이 더 잘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도. 시험을 까봐야 알고 같은 집단의 평균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라는 건 비교 불가능한 점수이고, 실제 전년도에는요, 국스탐2 해서 395점이면 연대를 붙었어요. 이 정도 점수면. 근데 만약에 올해 우리 아이가 400점이 나와서 전년보다 5점이나 올라갔는데 연대를 붙을까요? 몰라요.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점수라는 거는 그때마다 기관에서 점수 지표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이런 표를 발표를 합니다. 표는 제가 만들지 못하고요. 저도 못 만들고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표를 발표를 해서 어떤 시험, 자, 이번 시험에는 411점이면 상위 1%고, 그 다음에 389점이면 상위 5%, 전국에서 상위 5%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표를 하나 줍니다. 전문용어로 상위 누적 백분위 표라고 하는데, 이름은 멋있습니다만 별로 쓸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대신에 이런 표가 나온다는 거고, 참고로 혹시 궁금하시면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제가 올려놨어요. 이런 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이런 엑셀 표가 저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디 갔냐? 이번에 399점 정도 맞으면 상위 한 2.5%, 그 다음에 여기에 393 정도 맞으면 상위 4% 정도 될 것이다. 이런 표가 엑셀 표가 올라와 있으니까 다운받으시면 돼요. 무료입니다. 무료 전부 다. 그러니까 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표준 점수라는 게 중요합니다만 시험과 독립적이고 이런 표를 보고 이해할 수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혹시 이제 필요하시면 요 파일도 올려놨거든요. 올려놨으니까 여기다가 점수만 입력을 하면 우리 아이의 국수 탐투 점수에 이번에 누적이 몇 점 정도 된다라는 표까지 한꺼번에 계산되는 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다 자동으로 되니까, 그래서 제가 굳이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개만 이해하시면 돼요. 표준 점수는 매 시험마다 달라지고 표준 점수 만점이 높을수록 시험이 어렵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3개년간의 이제 수능 지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참고로 국어는 현재 고1까지, 혹시 중3도 계신가요? 중3? 중3 부모님 안 계시죠? 중3부터 입시가 달라집니다. 학점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의 입시가 아니라서, 현재 고1까지는 이 체제를 그대로 씁니다. 국어는 엄매와 화작이라는 선택 문항이 있어요. 선택이 있는데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누구보다 항상 높습니다. 엄매가 화작보다 무조건 높아요. 표준 점수의 만점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뜻이에요. 150하고 146이 뭐냐면은 우리 아이가 원점수 국어 80점을 맞았는데 화작을 하면 표준이 120이 나오고 엄매를 하면 124가 나오는 거예요. 같은 원점수인데 표준 점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점수는 똑같은데 표준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선택 과목에 따라서.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매가 뭐보다 화작보다 무조건 점수가 높습니다. 몇 점씩 높습니까? 2점에서 4점까지. 요 기조는 유지를 할 거예요. 요거는 올해 수능에도 맥시멈 격차를 4점을 넘지 않게 노력을 되게 많이 할 겁니다. 아마 요거는 격차가 유지할 건데, 문제는 이쪽입니다. 이쪽. 미적과 확통, 원래 이과, 문과 선택, 기하는 선택지가 없으니까 제가 제외를 하겠습니다. 미적, 확통 보시면 점수차가 몇 점 차이 나세요? 만점이 3점, 3점. 여기까지는 그냥 괜찮았는데 미친 건 작년 수능입니다. 11점이에요. 11점이면 정말로 큰 점수예요. 혹시 요거 요 라인 계산해 보실래요? 엄매와 미적을 하는 아이는 화작과 확통을 하는 아이보다 몇 점이 높아요? 15점이 높아요. 15점이 높으면 정확히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 아이가 동국대 정도의 붙을 점수에다가 15점을 딱 얹어버리면 서성원이 붙어요. 무조건. 서성원이 뭡니까? 연고대도 붙겠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점수가 확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본인이 잘하고 잘 맞는 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의 선택은 전부 다 뭐예요? 표점이 높은 거. 그래서 실제 아이들의 선택이 자꾸 표점이 높은 쪽으로 돌아갑니다. 이거 보시면 알아요. 원매라는 이 과목 자체가 원래 어려워요. 화작보다. 그러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30%도 안 됐는데 시험을 볼 때마다 점점 높아져, 점수가. 좋네, 괜찮네, 45%. 아마 내년에는 50% 넘어갈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미적과 확통 보시면 미적이 원래 40%, 확통이 60%가 정상인데 이거 보시면 처음으로 미적이 50%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과탐 보시면, 자, 파란색은 첫 번째 수능이고 두 번째는 노란색 수능, 두 번째 같은 거 2022년인데 사탐과 같탐은 표준점 차이가 나게 되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쭉 보시면 기조가 보여요. 기조가 보인다는 거는 파란색 보시면
과탐은 표준 점수가 70점을 넘는 게 많아요. 근데 사탐은 70점 넘는 게 없죠. 이러면 과탐이 유리합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란색 두 번째, 과탐은 비슷해졌어요. 근데 사탐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왜? 전년도에 과탐만 점수가 높아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도 교차가 막 들어가거든요. 자연계 건대 붙을 애들이, 건대 전자 전기 붙을 애들이 건대는 떨어지고 성대 인문을 붙는 말도 안 되는 케이스가 첫 번째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기니까 요거를 유지를 시키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합니다. 녹색 보실래요? 작년 수능? 작년 수능 보시면 어땠습니까? 과탐이, 분홍색. 과탐이 전년보다 어떻게 됐습니까? 쉬워졌어요. 그죠? 만점이 낮잖아요. 쉬워졌는데 사탐은 더 쉬워졌습니다. 작년에도 난리가 났었죠. 아마 올해는 사탐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영하는 게 얘입니다. 자, 초록색 이번 6월 달 겁니다. 과탐 어떻습니까? 조금 더 쉬워진 것도 있고 어려워진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탐 보세요. 사탐. 우와. 저 이거 처음 봤습니다. 사탐 76점. 사탐 윤사의 76점이라는 얘기는 저 정도면 거의 국어 비문학 난이도예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정말 윤리와 사상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교수님급이나 풀 수 있는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정말 어려운 거죠. 아마 올해 수능의 사탐은 어려울 거라는 거. 이유는 뭐다? 한 가지, 사탐과 같으면 점수가 나면 안 되거든요. 허진 점수라는 것 때문에, 과목 선택했다면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날 거라는 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에서요, 혹시 담임 선생님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정말 믿으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웬만한 학교는 무조건 좋다 하지만 아이들 중에 상담을 해보면 이런 애가 있어요. 야, 너는 왜 윤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윤사를 왜 했니? 물어봐요. 그러면 작년에 윤사 표점이 높았대요. 윤사래요. 그래서 윤사를 시켰던 선생님이 일부러 있습니다. 일부 있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68점, 72점, 63점이잖아요. 전년도에 윤사가 높아서 표점이 좋으니까 너도 윤사하면 표점이 좋을 거야. 그러네요. 이거예요, 지금. 제일 낮잖아요. 친구가 주식 좋대서 샀더니 망한 거죠. 그냥 똑같습니다. 올해 윤사 표점 낮을 거니까 하면 안 되겠네?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전년도 표준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과목 선택이라는 거를 전년도에 표점이 높았기 때문에 이걸 할 거야는 국어, 수학만 해당해요. 엄매와 미적만 그래요. 걔들은 안 바뀝니다. 근데 사과탐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표준 점수 가지고 반드시 다음 연도 내 과목을 표준 점수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투과목 표점 높다고 투과목 접근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는 낮게 나와요. 또 그러니까 투과목은 6, 9월은 원래 높아요. 원래. 수능 들어가면 투과목은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투과목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 너무 어렵습니다. 투과목은. 자, 응시인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윤과 상원이 문과 쪽엔 제일 많고요. 지원, 생원이 이과 쪽엔 제일 많은 편입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생명과학은 조금 줄어들 확률이 있다는 거 뒤쪽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과목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좀 큰 건 아니고요. 사탐은 크게 얘기할 게 없는데 과탐은 이 물화생지 중에 지금 보시면 지구과학을 제외하고는 빨간색 글씨가 공통으로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타임어택이죠. 이게 최근의 수능 기조예요. 그러니까 킬러 문항 배제가 확정이 된 이후로 작년 9평 수능, 올해 6평 다 똑같습니다. 무조건 어려운 문제 대신에 조금 덜 어려운 문제를 여러 개, 시간이 부족하게. 애들이 시간이 없어요. 특히 국어 4등급 나오잖아요. 그럼 그 아이 물어보세요. 지문 2개 못 풀어요. 아예 손도 못 댑니다. 4등급이면 한 지문은 무조건 못 풀고요. 보통 2지문을 못 풀어요. 그 다음에 수학이 4등급이다.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킬러 문항 4개에서 5개를 빼도 시간이 모자라요. 딱 맞아요, 그냥. 특히 과탐, 화원은 절대적으로 분류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화원은 어느 정도냐면은 시작해서 끝까지 막 쳐요. 딱 했는데 시간 종치고 2문제가 남아요. 그럼 3, 4등급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모든 기준은 타임어택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문제 푸는 양도 많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조금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거는 사실은 작년까지 얘기 못했던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다 과탐 2개 하는 게 맞는데 수능만 놓고 점수만 놓고 봤을 때 사탐 과목을 하나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다. 오늘 올해 수능부터 바뀐 제도이기 때문에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올해 대입입니다. 일단 수시와 정시. 수시는 크게 3가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종합, 교과, 논술. 짧게 설명드리면 대부분의 모든 학생은 논술입니다. 네. 창피하실 필요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대부분 논술을 쓰시고요. 요거는 대학교에 직접 가서 시험을 보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만, 얘가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어느 학교인지도 관심이 없어요. 특목고 필요 없어. 그냥 내신 몇이야? 2.0인데 좋아, 뽑아. 이 학생부 교과. 물론 여기에 옵션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종합전형의 소위 말하는 스펙을 보는 전형. 학교도 보고, 블라인드인데 학교 어떻게 봅니까? 알아요, 애들이. 애들이 한다. 입사관들이 알아요. 블라인드라서 지금은 얘가 상산고인지 일반고인지 구분이 안 가게끔 해놓거든요. 근데 서류를 딱 받아보면 성선고래? 금방 알아요.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일반고 애들이.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학교가 스펙이 됩니다. 학교가 스펙이 무슨 뜻이냐면은 일반고에서 서울대를 붙으려면 한 1.3을 넘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잘 안 붙습니다. 근데 상산고는 3.5까지도 붙어요. 이게 학교가 스펙이 되는 전형. 그러니까 내신, 소위 말해서 생기부가 잘 돼 있는 애들 쓰는 게 요거. 나머지는 그냥 이거 평범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거 쓴다고 창피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이거 씁니다. 이거 쓰는 애들이 특이한 애들이에요. 아주 잘하는 애들. 자, 그 다음에 군 외에 일단 군대에다 6번 지원할 수 있고요. 경찰대와 사관학교 시험을 응시 가능합니다. 사관학교 접수가 어제부터였습니다. 어제부터 다음 주까지인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사관학교만 노리는 친구들한테 미안한 얘기다만 가급적이면 고3 부모님들은 아이들 사관학교 응시를 시켜주세요. 왜? 사관학교는 내 학교가 아닌 낯선 장소에서 수능과 동일한 시험을 볼 수 있는 수능 전까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이들이 수능날 멘탈이 생각보다 많이 털립니다. 저희 큰놈 대학생 4학년인데 맨날 저한테 강철 멘탈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전날 제가 밥 먹이고 홍차를 먹겠다고 홍차를 사줬거든요. 홍차 때문에 잠을 못 잤대요. 3년 내내 그 얘기 한 번도 없다가 아빠가 사준 홍차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래서 결국엔 그렇게 돼요. 의외로 본인은 제가 봐도 되게 강철 멘탈처럼 보였어요. 털털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수능날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특히 여학생 부모님들은 저는 저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낯선 장소에 가서 진짜 되게 동떨어진 엉뚱한 장소예요. 참고로 시험 빨리 저거 응시하셔야 학교 지정돼 있거든요. 육사는 어디 지정돼 있어요. 만약에 늦게 신청하면 저기 충남 가서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요거는 다음 주까지니까 오늘부터 댁에 가셔갖고 아이와 상의해 보시고 원서 쓰면 좋겠고요. 붙으면 어떡합니까? 안 가면 돼요. 붙으면 너 붙었어. 와 그러면 싫은데요? 안 가면 돼요. 나는 연습한 건데요. 라고 하시면 되는데 잘 안 붙어요. 생각보다. 그래도 한번 응시를 시키시고요. 가군나군 다군 정시는 3번 지원을 합니다. 군 외 전형에는 일단 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은 플러스 알파 돈만 내면 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뒤쪽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시 6개, 정시 3개입니다. 이게 현재 고3의 입시. 요거는 이거는 학점제가 시행되는 중3까지도 계속 이어지는 제도입니다. 안 바뀝니다. 이거는. 자, 요거 커트라인입니다. 이거 참고로 보시고 우리 아이 성별만 보세요. 남자 이과, 남자 문과 요것만 보세요. 자, 남자, 여자 이과 요거 보시면 돼요. 컷. 이거 보시면 돼요. 요거 이렇게. 여자 이과 컷. 이렇게. 대충 어디가 높아요? 공사와 회사가 높습니다. 이게 잘 보시면 커트라인 육사 사관학교 커트라인은 여학생이면서 이과가 커트라인이 제일 높고요. 제일 낮은 건 남학생 문과 쪽이 제일 낮아요. 커트라인은 보통. 그래서 사관학교 중에는 국립간호사관학교가 제일 낮은 편이고 그 다음에 공사랑 육사는 비슷한 케이스고요. 여기 있는 이 점수는 사관학교 시험을 별도로 봐야 국수 0을 보는데 제가 사관학교 응시하라는 가장 큰 이유보다 수능과 문제가 똑같습니다. 수능보다 문제가 오히려 좋아요. 되게 깔끔합니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긴 한데 매번 시험마다 좀 달라집니다만 그래도 200점을 조금 넘게 되면 괜찮은 점수가 나오면 합격할 확률이 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공사, 육사, 회사 이 사관학교는 별도의 준비가 필요 없어요. 붙어서 진짜 갈 거면 체력 검정이 필요하죠. 그땐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일단 시험, 1차 시험을 놓고 봤을 때 한번 해볼만 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수시는 이 학교들을 대부분이 논술 10%대, 종합 36%, 교과는 13%. 그러니까 수능 위주는 42%. 실제 대부분이 이쪽에 많이 올인을 합니다. 논술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논술로 우리는 논술뿐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잘 안 붙죠. 안 붙는 이유가 뭘까요? 적게 뽑으니까. 너무 적어요. 안 뽑힙니다. 자, 40대 1이거든요. 기본적으로 40대 1 무슨 뜻입니까? 여기 중에 한 명 붙는 거예요. 딱 한 명.
우리 반 아이가 30명이 넘는데 우리 반에서 합격생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논술이에요. 생각보다 논술은 쉽지 않다. 그래서 논술로 부푼 희망을 자꾸 심어주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공부하면 좋아요. 공부하면 좋은데 생각보다 쉽진 않다는 거, 논술은. 그런 것들이고요.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건 원래 자료를 배포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양이 좀 많아갖고 배포를 못 드린 것 같아요. 필요하시면 사진을 찍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시는 교과와 종합에 있는데 종합은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제가 교과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학생부 교과입니다. 여기 옵션들 다 빼고 단순하게 심플하게 보세요. 쭉 보시면 소위 말하는 인서울의 메이저권은 일단 얼마 이상? 1.7 넘어야 돼요. 1.7을 넘어가면 쓰기는 매우 힘들다. 물론 일부 과는 1.8도 붙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거기 있는 학과들은 높낮이가 있는 겁니다. 제일 높은 과와 낮은 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왼쪽 대학교 보시면 우리 아이가 정말 갔으면 하는 대학교들이죠. 자, 오른쪽 거 두 번째 거 볼게요. 아까보다 학교 레벨이 조금 떨어졌죠? 네, 그랬더니 내신도 어떻게 돼? 같이 떨어졌죠. 좀 전에 학교는 1.7인데 이 학교는 대략적으로 2.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건동 홈까지 지원을 시킬 거면 2.3을 넘어가면 힘들 것이다. 내신이. 거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이건 100% 신뢰할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틀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상위권 대학교, 중위권. 자, 아까보다 학교 레벨도 떨어졌고 점수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몇 등급 정도? 2.8 정도. 그러니까 심플하게 우리 애는 저 밑에 대학은 보낼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 근데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 내신이 3등급이에요. 3등급을 좀 넘었는데 저기 있는 학교 다음에 나온 학교는 보낼 생각이 없어. 그러면 교과를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못 붙어요. 일단 붙을 수도 없고. 왜? 상위권대가 못 붙으니까. 2.7 정도고요. 제가 하나 더 준비했는데 요것도 참고로만 보세요. 다 넣기 뭐해서 일부만 넣습니다. 자, 잠깐만요, 어머니들. 요거 2.7이었잖아요. 요 학교들보다 학교가 조금 더 떨어지죠. 네, 약간 떨어진다는 표현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어찌됐든, 보시면, 저쪽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학교 레벨이 떨어질수록 내신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요 학교들, 여기는 별로 아직 안 보내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수원, 멀어, 또 여기서. 그죠? 4점대. 제일 가까운 데가 인천대, 여기. 여기는 그래도 국립이라 등록금이 싸다는 장점이 좀 있으니까 3점대 중후반이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대충 보시면 어머니들 느낌에 학교 레벨 네임밸류가 떨어질수록 내신도 어떻게 같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기 없는 학교들 유추하시면 돼요. 여기 없는 학교들 유추하실 게 이 밑에 있는 학교들 중에 우리 아이는 거기 보내고 싶은데 그럼 그쪽 내신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린 거는 70% 컷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일반적인 교과 전형이거든요. 자, 이거보다 내신이 안 좋은데 이 학교 가고 싶다? 방법은 있어요. 보다 종합전형 아니면 학교장 추천을 받으시면 됩니다.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 중에도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어요. 그거를 받으면 경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신이 조금 더 하락을 해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은 담임선생님하고 고3 때 조금 친하게 지낼 필요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추천 중에 남는 것들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 후에 한번 논의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합은 제가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비교만 해드렸어요. 아까 고대 1.7이었잖아요. 종합은 4점대까지 붙기를 한다는 거. 대략적으로 느낌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합전형은 교과보다 컷이 조금 더 떨어진다. 왜? 떨어진 이유가 뭐다? 특목고애들. 자사고 특목고애들 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컷이 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내신 좋은 스펙 좋은 애들 그걸 뽑을 거기 때문에 저런 장치들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심플하게 정리하면 3등급을 넘어갔다 내신이 그러면 인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써먹긴 어렵고 넌 논술 해야겠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4등급을 넘어갔다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붙기 힘드니 얘야 넌 논술을 준비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보시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자, 내신 등급은 부모님들 대충 아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 모의고사, 우리의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대학교 정도의 성적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릴 거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모의고사 성적표를 딱 받아봤을 때 아까처럼 막 표준 점수 계산하고 하면 못 하셔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심플하게 등급만 가지고 그냥 이 정도. 그 정도까지만 해도 훌륭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충 맞아요, 또 그리고. 자,
6월 모의고사 평가를 봤단 말이에요. 일반고 전교 등수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성적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와 이뻐요. 그죠? 5, 1등급. 이쁘잖아요. 저렇게 받으면 아무리 못해도 전국 상위 2% 안쪽은 무조건 들어와요. 저렇게 되면. 전국 상위 2%라는 얘기는 일반고 전교 등수 100명 중에 2등 안에는 무조건 들어온다는 얘기죠. 나보다 잘 본 애가 한 명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딱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올 2등급 때 이렇게 나오면 전국 상위 9% 이내는 들어올 정도가 됩니다. 9% 이내. 자, 그럼 만약에 올 3등급이다. 어떻게 됩니까? 전국 상위 20% 정도. 요 수치만 대략 기억해 두시고 물론 요것도 시험마다 좀 변하긴 합니다. 그럼 대략 이거 보실래요? 1, 2, 1, 2. 1, 1, 2 어떻게 돼요? 얘랑 사이겠죠? 요 9% 사이. 1, 1인데 높은 1이 나오면 3%, 4%대, 낮은 2가 막 깔려 있으면 한 8%대 되겠죠. 그 사이에 그냥 러프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2, 3, 2, 3이면 요 사이 정도. 2, 3, 2, 3이면 야, 너 2, 3, 2, 3 있냐? 그럼 한 12% 되겠는데 대충 찍으면 맞아요, 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인문계부터 보여드릴게요. 인문계는 일단 서울권에 2만 명을 모집을 해요. 근데 응시 인원이 20만 명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우리 애가 문과야. 인문계, 야, 너 인서울 해야 되지 않겠니? 전국에 몇 등 안에 들면 됩니까? 2만 등 안에 들면 되잖아요. 그쵸? 확률 나눠보세요. 딱 나누면 얼마 나와요? 0.1이니까. 인문계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상위 몇 프로 이내? 10% 이내 들어와야 돼요. 좀 전에 뭐가 9%였는데 몇 등급이었어요? 올 2등급 때 9%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올 3등급에 나와버리면 인문계는 인서울을 못 가요. 무조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 전교 100명 중에 10등 정도 하면 상위 10%가 되는 거죠. 자, 인문계 대학교 보여드릴게요. 밑에 표 나눴습니다. 제가. 보시면 서강대까지 성균관대 몇 프로입니까? 1.5%. 성적표 어떻게 나와야 돼요? 물어볼 게 없죠? 네. 그냥 다 1 나오면 돼요. 2 나오면 안 됩니까? 돼요. 나머지 3개가 높은 1이 돼야겠죠. 완전한 1. 상위권 1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메이저권에 있는 문과대학은 되게 빡빡해요. 1.5, 5, 1등급이 아니면 불가. 5, 1등급이 불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만 명 중에 2%면 몇 등이게요? 몇 등입니까? 계산이 안 되네. 20만 명 중에 2%면 4천 명인가요? 됐죠? 맞겠죠? 4천 명이면 여기에 문과 학생 다 합치면 몇 명이라는 얘기예요? 4천 명.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위 2% 이내 들어와야 된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외대까지 5% 라인. 그래도 여기까지는 좋은 학교들. 자, 여기 1.5%, 여기 2%고 기억 좀 해두세요. 5% 기억해 두시고, 인서울권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10% 라인입니다. 교대는 제가 뺐습니다. 변수가 많아서. 자, 여기 인하대는 좀 더 높게 써서 여기 마이크가 학교 인하대에서 할 때 좀 높게 써질 거 그랬네. 자, 어쨌든 네. 이렇게 되는데 사실 10%라는 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100명 중에 10%면 전교 몇 등입니까? 10등이잖아요. 전교 10등이라는 건 어감이 어때요? 되게 좋아요. 우리의 전교 10등이라고 하면 오 공부 좀 하는데 어디 가요? 세종대. 라고 얘기하면 약간 기분이 나빠져요. 이게 생각보다 대학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교 10등이면 반 2등 정도 아닌가요? 맞잖아요. 1등이라 해도 우리의 반에서 1등이야. 어디 갔어? 세종대. 세종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세종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세종대 정도를 갈 수밖에 없다는 게 반 1등, 반 2등의 현실이에요. 일반고 반 2등 애들이 보통 광운대, 세종대를 가요, 진짜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대학 가기가 쉽지가 않다. 빡빡하다라는 거. 자, 여기 3%대 올 3등급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올 3등급 20%면 어디쯤 겁니까? 여기 이쪽 어딘가 있겠죠. 여기 지금 여기 없긴 합니다만 여기 약간 좀 경기 외곽 지역으로 나오겠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자연계, 인문계랑 좀 달라요. 3만 명이야. 응시인은 똑같은데. 요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 집어넣은 거고요. 여기 3만은 뭐까지 포함시킨 거냐면은 의치한 약수까지 다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보다 마치 모집하는 인원이 많은 것처럼 보이도록 해놓은 겁니다. 실제 그래서 나누면 얼마입니까? 15%. 그죠? 15%고 전교 100명 중에 15등 이내 들어가면 상위 인서울권이 가능하다는 거. 자, 자연계 보겠습니다. 아까 여기 인문계 몇 프로였어요? 1.5%. 그죠? 여기 6%입니다. 6%.
저거 원래 5%였거든요. 제가 의대 발표라고 바꿔놨어요. 왜? 의대가 몇 명 늘었습니까? 1,500이 늘었죠.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대 어디 있습니까? 여기 표상으로 서울대 위에 여기에 1,500명이 더 생겼어요, 학교가. 그래서 이 지표가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5%였는데 제가 6% 바꿔놨습니다, 일단. 자, 인서울의 자연계 좋은 학교들 보시면 6%까지. 그죠? 인문보다 훨씬 수월하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건대 몇 프로까지? 9%. 그러니까 자연히 인문보단 대학 가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ST 계열들,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군 외인데 저기를 결정하는 아이들은 중대를 붙고 여기를 붙으면 살짝 고민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굳이 표점을 나누자면 한 6에서 7% 정도 됩니다. 이 라인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학교 시립대. 연대 920만 원입니다. 등록금. 한양대 890 얼마. 시립대 240만 원입니다. 근데 저기는 장학제도가 더 있는 것 같고요. 여기가 서울과기대가 440대고요. 인천대도 440대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공립은 절반인데 가장 싼 건 서울시립대. 여기는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수업시켜주고 놀려주고 빵원. 네. 거의 카이스트와 동일합니다. 연간 100만 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 100만 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메리트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까지 15% 라인입니다. 그래서 자연계는 인문계보다 대학 가기가 쉬워요. 우리 아이 평균 3등급인데 자연계로 대학 잘 갈 수 있을까요? 인서울? 가능하죠. 왜? 3등급 몇 프로입니까? 20%. 마지막이 20%니까 올 3등급인데 3333인데 하나 높은 3 나왔어요. 가능하죠. 충분히. 특히 수학을 높은 3을 맞거나 반영비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의대 1%, 그 다음에 치대 1.5%, 의치한 약수 2.5%인데 아마 의대가 증원이 되면 여기서 0.5 정도 밀린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것 같은데 거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정시 인원하고 나중에 비교해봐야 될 것 같고요. 1.5, 2, 3% 정도니까 저것도 조금씩 더 밀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자, 이게 자연계, 인문계보다는 대학 가기가 좀 더 수월하다는 거. 자, 이제 아까 거랑 정리해드리면 자, 우리 아이의 모의고사 성적이 평균 2등급이야. 평균 2등급이니까 대충 보니까 중대는 갈 것 같아. 근데 내신이 2.5예요. 내신이 2.5면 중대를 어차피 못 붙잖아요. 어차피 지금 현재 수능 성적이 중대면요. 그 위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될 거예요. 연대나 고대를 가야 되는데 연고 서성화를 가려면 내신이 1.7보단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신이 2등급은 쓴다 못 쓴다? 못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약간 비교를 해보시면 나중에 수시원서 작성할 때 조금 편리할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은 논술이기 때문에 논술에 대한 얘기 조금 자세히 좀 해드릴게요. 자, 요게 올해 실시하는 논술대학인데요. 파란색 음영이 되어 있는 건 논술 100% 대학이고요. 파란색은.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얘는 최저가 없는. 최저가 없는 대학교. 그러니까 수능을 아무리 못 쳐도 논술만 잘 보면 붙을 수 있는 게 분홍색 학교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총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더 인원수가 늘긴 했어요. 학교 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늘진 않았고 어쨌든 서울권은 서울대를 제외하고 전부 다 논술을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학교들을 잘 봤다가 나중에 원서 쓸 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지원 시 유의사항 3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수능 전이냐 수능 후냐가 중요하고요. 최저와 내신을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몇 명을 뽑는지 학과는 어떤 학과인지 논술 모집 인원이 3명 이런 데는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왜? 나쁜 말로 미친놈들이 많거든요. 그 과에 그 논술만 잘 쓰는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특히 제가 그 자연계 애들 중에 논술 쓸 때 수학과를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그래요. 원래 수학과는 정시 입결에서 중하위권인데요. 수시 입결에서는 중상위권이에요. 거의 의대 다음입니다. 왜? 수학과란 특성상 수학에 미친 애들, 수학만 1이고 나머지 6인 애들. 의일이 있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수학과를 웬만하면 쓰지 말라. 학과는 그런 걸 얘기하고요.
6장을 어떻게 쓸 건지도 중요합니다. 자, 수능 이전에 보는 논술학교가 지금 보면 7개가 있어요. 지금 7개가 있는데, 자, 특징 잘 보시면 마음에 드는 건 이것뿐이 없죠. 여기 3개. 이거 조금 냉정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평균 모의고사 3등급입니다. 우리 아이 3등급이면 어디 갑니까? 대충 아까 자연계획 생각하시고 3등급이면 잘 가봐야 국승세단이죠. 국민, 광운, 세종 이쪽 라인이에요. 그러면 여기 안 쓸 거잖아요. 왜? 지금 내 성적보다 안 좋은데? 굳이 안 가죠. 안 가죠. 여기인데 홍익대가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이제 홍익대 왜 하나씩만 더 맞으면 2등급 되면 정시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에서 자, 앞쪽에 애는 일단 수능 이전에는 애들이 무슨 걱정하냐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요. 뒤쪽보다는. 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요. 어떤 학생들이 쓸지를 잘 봐야 되고 논술 실력도 봐야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 이전에 홍익대 논술을 쓰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을까요? 진짜 홍대를 가고 싶은 애들이에요. 홍대 실력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애들이에요. 홍대 실력보다 한참 밑에, 바로 밑에, 한참 밑에. 홍대 바로 밑에 동국대라고 치면, 인하대라고 치면, 인하대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동국대라고 치면, 동국대 애들이 홍대를 쓸까요? 안 써요. 왜? 내 바로 위에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동대 애들은 일로 써요, 일로. 바로 위는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쓰고 싶은 애들은 홍대 실력이 안 되는 한참 밑에 애들이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원서를 썼을 때 조금 해볼 만한 만만한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능 이전의 논술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수능 이전을 왜 안 쓰려고 그래요? 이거 납치될까봐. 납치될까봐 뭐예요? 아니, 내가 지금 상태로 공부하면 내가 홍대 실력이지만 연대까지 갈 것 같은데 홍대를 쓰라고? 납치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데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본인들한테. 납치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왜, 뭐라는 거예요? 얘는 안 붙어요, 잘. 왜? 뒤에 성적 보여드릴 텐데, 내가 지금 홍대 실력이면요, 수능 때 홍대 위로 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더 떨어집니다, 무조건. 보통 다. 그러니까 이 걱정으로 굳이 안 쓸 필요는 없다. 아, 납치범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 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수능 이전 논술은 전략만 잘 짜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단점은,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특히 고3 아이들, 이것도 시험이라고요. 수능 이전에 이거 시험 보러 갔다가 또 이거 시험 보러 가면 그날 수능 시험 논술고사 보는 날, 보기 전날, 보고 나서 3일을 놀아요. 시험 봤다고. 나 시험 봤는데 놀아요. 근데 저 때면요, 수능에 50일 정도 남았을 때라서 엄청 타이트할 때인데 2, 3일 땡겨버리면 끝납니다. 재수생들은 어떨까요? 재수생들은 수능 보고 모의고사 아침에 시험 보고요, 논술 시험 보고 오후에 학원에 와요. 와서 공부합니다. 네, 작년에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오히려 있을 뿐이, 제가 봐서 수능 이전의 단점은 딱 하나, 논술을 앞에서 시험 보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으로 아깝다. 그 정도 말고는 없습니다. 자, 내신이 5등급인 아이가 있습니다. 안 좋죠? 뭐 많은 아이들이 이럴 수 있겠죠. A대학은 논술 80에 내신 20.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B대학은 논술 60에 내신 40. 우리 아이 내신이 안 좋으니까 A 씁니까? B 씁니까? 당연히 A를 써야죠. 라고 쓰려고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A대학은 82, B 64인데 100점 만점, 100점 만점일 때 5등급이면 70을 주고요. 여기 몇 점 줍니까? 91점 줍니다. 나중에 쓰고 보니까 어디가 문제예요? A 덕이 문제예요. B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얘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표현이고, 요거 보셔야 돼요. 이게 뭐다? 실질 반영 비율은 모집 요강 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요거 반드시 보셔야 되고 비교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시를 들어드리면, 요 학교들 보시면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더니 4등급대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가, 그러니까 만약에 4등급이면 제일 불리한 학교는 어디예요? 홍익대입니다. 내신 반영 비율이 제일 작은데? 의외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 반영 비율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논술 쓸 때는 저것도 보셔야 되고, 내신이 반영이 되면. 자, 여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논술 전형 입결 발표하면 4등급이라고 나오거든요. 왜 4등급일까요? 5등급, 6등급은 논술 못 붙나요? 붙을 수 있죠. 5등급, 6등급의 논술 시험을 못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수학도 5, 6등급이라 그래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래서 안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보통의 평균 내신이 5, 6등급이면 그냥 수학도 5, 6등급이고 어차피 자연계 논술은 수학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성적이 안 되니까 안 뽑히는 거죠. 정말로 내신은 1도 신경 안 쓰는 수학 천재 붙어요. 최저 없는 것도 있고요. 내신 반영 생각보다 세진 않아요. 7등급인 경우도 이런 경우 서강대는 차이가 별로 없죠. 100점이라. 왜? 특목고 애들 때문에. 서강대나 고대나 이쪽 라인들 특목고 애들 때문에 여기까지 안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이 동대 보세요. 87 갑자기 70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쓰지 말라는 얘기죠. 야, 너는 좀 그렇지 않니? 그 얘기야, 그냥 이거는. 쓰지 말라고. 특목고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요거 제가 수정을 안 해서 아마 직접 합격권 보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이미 환산안이라고 해놓은 거고요. 자, 논술 경쟁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성균관대는 최저가 매우 세다는 얘기고요. 서강대는 최저가 만만하다는 얘기예요. 둘이 동급 아닌가요? 동급이잖아요. 동급인데 한쪽은 최저가 세고 한쪽은 최저가 낮아요. 최저가 평범해. 그랬더니 원래 52대 1, 70대 4에서 서강대는 29, 성균관대는 13으로 확 줄어요. 무슨 뜻이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세면 셀수록 실질 경쟁률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반면에 동국대학교, 동대 자꾸 나오네. 동대와 서강대는 동급인가요?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내가 훨씬 좋잖아요. 근데 최저가 어때요? 비슷해요. 오히려 동대가 더 세.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센 거 아니야? 왜 동대 이렇게 최저가 세? 정시로 가겠다 이런 얘기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실질 경쟁률은 어떻습니까? 확 줄죠. 자, 이거 언제 씁니까? 이거는 우리 애가 논술은 별로야. 별로인 것 같아. 보니까 논술 못 쓰는 것 같아. 학원도 안 다녔고. 근데 수능 모의고사가 나쁘진 않아. 최저를 조금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같은 대학을 쓰더라도 최저를 높은 데 쓰는 거죠. 맞출 수 있으면. 그래야 경쟁률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어서 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 서강대에서 발표한 건데 물리학과와 시스템 반도체 어디 보내실 거예요, 어머니들? 여기 보내야죠. 애들 어디 가고 싶어요? 여기 가고 싶어 하죠, 당연히. 그럼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서강대 물리와 시스템 반도체학과에 시험 보러 온 애들의 논술 실력을 두 개만 딱 비교했을 때 어디가 높아요? 얘네가 높겠죠. 잘하는 애들. 그러니까 합격하려면 어딜 쓰는 게 맞아? 물리가 맞아요. 실제 경쟁률도 6대 1이에요. 17%뿐이 안 돼요. 만족도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학교를 보실 거면 나는 학교면 돼요. 과는 가서 알아서 할게요. 전과를 하든 뭘 하든 그냥 뭐 복성과 하든 학교만 바라본다 자존심 세울 게 아니고 과를 낮추셔야 됩니다. 왜? 애들 상태가 달라요. 애들이. 그죠? 성적이 좋은 애들이 최저도 잘 맞추고 논술도 잘 써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남들 안 쓰게 생긴 학과 이런데 붙을 거면 자존심을 고지 세울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6장 맵은 어떻게 하냐? 그 전에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자, 3월 모의고사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모의고사를 보고 요 라인들 수능 때까지 봤을 때 상승을 한 애들은 평균 잡아도 20%. 여기는 70%가 하락. 이게 팩트. 사실은 오늘은 원래 컨셉이 두 가지거든요. 고3 애들 열심히 해라. 니네는 할 수 있다. 이게 좋을지 아니면 니네 큰일 났어. 이렇게 공부하면 끝이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가 낫다고 봐요. 어르고 달라는 것보다 때리는 게 낫더라고요. 아프지 않게 때리면 되니까 본인들이 자극을 받으면 되거든요. 진짜 팩트예요, 팩트. 고3 애들은 떨어집니다. 성적이 무조건. 왜? 재수생도 떨어지는데 성적이. 재수생도 6월이 높아요. 6월 제일 높고 수능 때 떨어져요. 이 일반적인 거예요. 고3은 더 떨어지죠. 이거 두 개 합치면 80%가 떨어집니다. 거의. 그 얘기는 우리 아이는 20%가 돼야 되거든요. 물론 20%가 되기 위해서 3월 시험을 못 볼 필요는 없어요. 가끔 그런 애도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 그런 애 있어요. 장학금 타겠다고 전월달 시험을 못 봐요. 못 봐서 점수가 이만큼 오르면 무슨 장학금도 주니까 가끔 그런 애도 있더라고요. 그러진 않습니다. 보통 애들은. 자, 그러면 요거 볼게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 올해 수능 고3의 루틴인데 N수 애들은 그냥 계속 공부해요. 시험 끝나고 공부, 시험 끝나고 공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시 준비 잠깐 하고 이게 보통 N수생, 재수하는 애들. 재수하는 애들을 뭐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계속 공부한다는 얘기예요. 고3은요, 뭐 해야 됩니까?
이때가 수시 생각도 많이 하고요. 생각만 해요. 준비는 안 해. 생각만. 6편 끝나고 잘 보세요. 지금 6편 끝난 애들 물어보세요. 시간 잘 갔을걸요. 벌써 2주 지났어요. 한 거 별로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기말고사 봐야 돼요. 기말고사 딱 끝나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봐. 신나는 거. 공부 안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수능을 준비를 해요. 여기는 학습인데 준비잖아요. 공부는 안 해. 준비만 해. 그냥 공부해야지. 잘할 수 있겠지. 열심히 할 거야. 하고 이제 이렇게 또 공부 제일 잘 되는 게 10월이거든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진짜 농담 아니고요. 애들이 9월 말 10월쯤 되면 초록창에다가 쳐봐요. 재수하고 이렇게 쳐보기도 해요. 막 진짜로. 진짜 많이 쳐봅니다. 그때 검색량이 확 늘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애들이 요때쯤 되면 정신을 차려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거를 늦더라도 이때부터 지금부터 좀 정신을 차리게 해야 그래야 좀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자, 네. 팩트. 3월 시험이 제일 잘 본 시험. 왜? 3월엔 재수생도 없고 뭐 시험도 범위도 짧고 하니까 수능 때 제일 안 나와요. 제일. 자, 어떤 학생? 열심히 하네.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3월 성적 나온다는 얘기예요. 슬프죠? 6월에 성적표 나오면 우리 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6월 성적표의 점수가 떨어졌을까요?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정상입니다. 왜? 3월이 비정상으로 잘 나온 거예요. 왜? 재수생이 다 빠졌으니까. 6월에 나는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안 떨어졌다.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왜? 재수생만큼 커버했다는 얘기거든요. 떨어지는 게 그냥 일반적인 애들. 더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그냥 유지했다. 올랐으면 잘한 거죠. 우리 아이가 20%가 되려면 이렇게 되려면 진짜 딱 20% 고3 되려면 방법은 한 가지. 제가 경험해 보니까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양이에요. 학습량이 적으면 아무리 천재라도 안 되는 거 아시죠? 머리 좋은 천재 애들이 한 게 어딥니까? 고1이에요. 딱. 머리 좋고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고1까지가 끝이에요. 고2부터 안 먹힙니다. 수능은 안 나와요. 절대로. 머리가 나쁜데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도 고1까지예요. 이 뒤쪽 후자는 조금 슬프긴 하는데 후자의 아이들은 소위 말하면 컨설팅이나 상담을 되게 자주 받아야 돼요. 왜? 방법을 바꿔줘야 됩니다. 제 조카가 그래요. 진짜 열심히 하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요. 걔는 다 먹어요. 다 먹어. 무조건 다 먹어요. 소화가 안 돼, 애가. 제가 볼 때마다 뭐라 하거든요. 야, 뺄 건 빼고 이건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하려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컨트롤이 좀 필요하다는 거. 자, 6논술. 진짜 이거 많이 합니다.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여기 오신 부모님들은 논술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애들한테 맡기시잖아요? 6개 다 골라놔요. 나는 지금 저기 막 그 상위 30% 충청권 학교인데 논술을 전부 다 고대 쓰고 연대 쓰고 연대 고대도 좋으니까 막 바이오 막 AI 시스템 막 이런 거만 잔뜩 써. 연대 고대 쓰고 예의상 뭐 인하단계 써주지 뭐 이러면 되니까요. 상위 30% 애들이. 그래 놓고 전화가 와. 엄마 다 썼어. 이거 결제. 부모님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결제 띡 해요. 끝.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냥 장바구니에 물건 담아서 담으면 안 되고요. 실제 경쟁률 감안하시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학교와 학과 중에 어떤 거 갈지. 그 다음에 논술 성향 문제가 어떤지도 보셔야 되고. 요거 이제 6번에 대한 얘기는 요거 보여드릴게요. 5번에 대한 얘기는. 자. 9월 평가원 기준 6평 말고요. 9평 봤습니다. 정시 인하대 성적이 나왔어요. 그럼 모의고사 그 등급이 한 2, 2, 3, 3 정도 나오면 돼요. 2, 2, 3, 뭐 2, 2, 3이나 2, 3, 3 정도. 이렇게 되면, 자, 상향. 수능 이전에 있는 게 있고, 수능 이후에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쪽에다가 최대 한 개라고 쓰는 이유는 저거 2개 보면 피곤해요. 생각보다 시간 많이 버립니다. 그래서 인하되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둘 중에 하나 정도. 그 다음에 수능 이후 택 2나 택 3인데 여기서 2개를 고른다 하더라도요. 인하되면요. 여기는 2단계 위고 이거 1단계 위 아닌가요? 맞죠?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게 맞아요. 여기서 2개 고르지 마세요. 가까운 것도 고르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아니면 2개 하나 하던가. 그 다음에 안 쓰려고 하겠지만 수능 이후에 이것도 인하대도 쓰셔야 됩니다. 왜? 써놔요. 써놓고 시험 잘 보면 어떻게 하면 돼? 안 가면 돼요. 이게 수능 이후의 장점이니까. 대신에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혹시 써 놓으시던가. 왜? 물어보세요. 야, 너 재수할 거야? 안 할 건데요? 그러면 어디까지 붙으면 안 갈 거야? 가운데까지 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그거 쓰세요, 그러면. 저 인하대 성적인데 또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럼 이해는 해요. 그거 어디까지 붙으면 안 갈 거야? 가운데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가운데 쓰세요. 써놓고 생각보다 수능 점수가 확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저저 이런 게 아니면 실제 많이 그런 케이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가운데 시험 보러 가시면 됩니다. 아유, 이거 보기 싫고 안 갈 건데요. 이거 보면 붙을 것 같아요? 안 붙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논술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확률상 제일 높은 게 여기예요. 자, 확률상 요거 1%, 요거 10%, 15%, 20%이 정도지 붙는 데가 아니에요. 저거 쓴다고 붙는 거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렇게 분산시켜서 쓰는 게 좋다,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요런 것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돼요. 자, 올해 정시인재 지정과목 해제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아마 이제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무전공 선발에 대한 얘기는 지속적으로 나올 거면 뒤에 실장님이 맞아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요거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작년까지는 인문계 애들이 자연계 지원을 못했습니다. 확통 사탐으로 자연계 지원이 불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확통 사탐도 자연계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게 올해부터 바뀐 시스템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입시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한 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나오느냐? 자, 미적, 기하랑 과탐을 필수로 하는 건 두 학교, 즉 서울대와 홍대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다 사탐과 확통을 해도 자연계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늘 예를 드리는 건데 부모님 입장에서 제가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님 입장이에요. 교수님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때 애가 신입생에 들어왔는데 너 고등학교 때 과목 뭐 했니? 예, 저 확률과 통계하고요. 탐구는 생활과 윤리랑 그다음에 한국지인가 이렇게 했는데 기계공학과인데 물리는 알아? 그러면 물리가 뭐예요? 그러면 얘들 데리고 수업해요, 못해요? 못해요. 미쳐버려요, 그거. 그래서 상위권 학과 다 보세요. 저기 왼쪽에 상위권 대학들. 수학은 그냥 오케이. 자연계 하더라도 확통 그래 괜찮아. 미정 가르칠게 내가. 하지만 과탐은 좀 해줘. 대부분 과탐의 가산점이란 얘기는 3%면 크진 않습니다. 자, 변표에 3%면 많이 해봐야 2점 정도 돼요. 그런데 상위권은 2점이면 생각보다 높은 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대부분 과탐 쪽에 힘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인 과탐 해달라는 얘기고 중상위권 대학교 보세요. 우와, 이게 수학 보세요, 수학. 이런 거. 상명대 뭐 이런 거 보세요. 10%. 이 상명대는 이거는 문과 확통하면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작년처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미적분이 확통보다 몇 점이 높았어요? 아까 11점 높았죠. 거기다가 플러스 10% 해보세요. 우와, 20점 높아요. 안 가죠, 저기는. 그러니까 중상위권 대학은 수학에도 힘을 실었다. 여기도 전부 다 뭐 다 들어있어요, 지금. 다, 싹 다 과탐 들어있죠. 어쨌든 과탐은 중요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올해 정시 자연계 핵심은 일단 과학탐구라는 거. 원래 과탐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문계는 상관이 없어요. 인문계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국어, 수학.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자연계는 국어보다 더 중요한 게 과학탐구예요. 근데 애들이 자꾸 국어랑 영어 하려고 그래. 왜? 읽히니까 그래도. 얘는 하기 싫거든요. 과탐은요, 공부해도 점수 진짜 안 올라가요. 왜? 할 것도 많고 외울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거. 원래부터 30% 이상이에요. 수학과 동급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과탐 점수 안 나오면 지원대학이 점점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자, 요것도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다 올려놨어요. 그냥 참고하니까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당부사항 좀 드릴 거. 이거는 고3 아이들 까놓고 물어보면 알아요. 올해는 절대 얘기 안 할 거예요, 애들이. 재수할 때 얘기합니다. 재수할 때 물어보면 얘기해요. 너 알고 있었지? 했더니 알고 있었죠. 알아요. 공부를 지가 얼마큼 하는지. 그래서 6평 성적 딱 나올 때 성적표 나오기 전에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집에서 물어보면 잘 대답을 안 해요. 3등급 나왔고 2등급 나왔어. 괜찮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 부리기도 하고. 근데 그 아이들은 이거 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애들을 조금 자극시켜줄 필요는 있어요. 자기가 이거보다 더 할 수도 있는데 안 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학습량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하루 공부 양 자체가 다릅니다. 인수생하고 재수생과 고3은 완전히 달라요.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만 하는 애들.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할 일이 많아요. 고등학교 애들은. 학교도 가야죠. 밥도 먹어야지. 친구랑 놀기도 해야지. 코인 노래방도 갔다 와야 되지. PC방도 가야지. 진짜 할 게 많습니다. 특히 남자애들은요, 재수하는 이후에 70%는 제가 봤을 땐 게임입니다. 게임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대놓고 시켜주세요. 저도 게임을 막진 않았고요. 대놓고 시켜주세요. 게임 평상시 금지, 일요일날 딱 2시간 줄게. 차라리 이런 딜을 하세요, 딜. 딜이 낫습니다. 완전 금지도 서로 스트레스. 몰래 PC방 갑니다. 안 됩니다. 자, 평가 시험 기준으로 냉정한 위치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거. 참고로 저는 수학쌤 출신이고요. 수학 강의를 20년 넘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큰애랑 얘기할 때도 수학 얘기도 깊게 안 돼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제 말도. 왜? 우리 학원에 수백 명이 내 말을 듣는데 너는 내 말을 왜 안 듣니? 왜 들어야 되는데? 이런 반응이에요. 하물며 수학 선생님인데 제가 국어 얘기하면요. 뭐라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전문 입시 선생님들이 아니시잖아요. 일반인들이신데 네가 수학이 어떻고 국어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듣는 척은 하겠으나 진짜 그냥 속으로 왜 이래? 이 생각합니다. 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왕 대화를 하실 거면 입시. 고등학교 애들이요. 생각보다 입시에 관심 없습니다. 잘 몰라요. 진짜로. 왜? 안 봐요. 뭐 나중에 진학사가 해주겠지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아이들과의 대화를 입시로 하세요. 입시로. 그래서 너 이번에 모의고사 쭉 보고 3등급 한번 해보세요. 6평 성적 나오면 야, 너 잘 가야 인하 되겠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지 엄마가? 이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입시 자료는 전부 다 온라인에 싹 다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하시고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이들과 대화할 때나 여러 가지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저희는 수백 명을 봐야 되지만 부모님은 한 명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남은 기간 앞으로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입시 자료 준비 공부 많이 해보시고 아이들과 많이 얘기 나눠주시고 애들 힘 많이 실어주십시오. 애들 힘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